네, 볼넷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욱입니다. 오늘 서우정 기자 모셔서 언제나처럼 한국 축구에 대한 우국 충정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우정입니다. 네, 요즘 서우정 기자도 서로정 유튜브 네. 통해서 많이 K리그나 또 한국 축구에 대한 얘기 많이 하고 계신데,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얘기는 좀 더 저희 생각에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얘기들, 하지만 많이들 좀 다들 바쁘다 보니까 많이들 얘기를 좀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정인이나 뭐 특정 어떤 정책 자체에 대한 뭐랄까요, 악플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지적을 해야죠. 네. 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계속 지적을 하고. 근데 일단 저희가 그 얘기를 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뭐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60일대로 들어왔습니다. 네. 우리 첫 경기까지도. 이제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해서 A매치 평가전들이 전 세계적으로 열리게 되고, 그리고 이번 월드컵은 여러 가지로 독특하죠. 이제 카타르에서 열리기 때문에 겨울 월드컵이 되면서, 그 전이면은 지금쯤 다 끝났어야 되는 월드컵인데, 네. 어떻게 보면 월드컵 본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보통은 이제 3월, 6월 A매치 주간 거치고 바로 이제 3월 A매치 주간 거치고 5월 말에 자체적으로 평가전 하고 이제 6월에 본선을 치르는데, 네. 이게 이렇게 겨울로 늦춰지면서 9월, 10월이라는 또 하나의 시기가 또 생겼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결정적인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누구와 어디에서 어떤 라인업으로 경기를 갖느냐가 이번 월드컵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 대표팀은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6월 A매치 평가전도 모두 한국에서 했고, 이번 9월 A매치 평가전 두 경기 모두 코스타리카, 카메룬, 국내로 한국으로 불러서 불러들였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축구협회에 알려진 그 발표하진 않았지만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월드컵 개막 한 보름 정도 남겨놓고 한국에서 평가전 한 경기를 더 하고 그걸 출정식 삼아서 이제 빰빰빰 한 다음에 이제 카타르로 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일정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지금 유럽파들 모두 다, 그러니까 좀 에이스들 모두 다 모아서 정말 경쟁력 있는 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팀과 경기를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됐다. 그런 상태로 월드컵 본선에 가는 것이 지금 거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냐는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체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하는 것과 해외에서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차이야? 라고 물으실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선수들 본인들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국내파에서 아주 대표적인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전북의 김진수 선수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국내에서 A매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나는 국내에 있기 때문에 더 피곤하겠지만 유럽에 나가서 경기하는 게 대표팀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번 월드컵이 이제 카타르에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유럽하고 시차가 가까운 곳입니다.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고, 그래서 우리와 본선에서 만나게 될 H조 상대국들 다 지금 그쪽 가서 경기를 하거든요. 네. 포르투갈 같은 경우 보면 상대도 더 짱짱해요.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체코 원정으로 25일날 경기를 하고 포르투갈, 그리고 이제 스페인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경기를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 현재 네. 친선전 형식이 아니라 네이션스 리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도 유럽으로 날아갑니다. 유럽으로 가서 어차피 많은 선수들이 유럽에서 뛰고 있기도 하니까 이란하고 24일에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경기를 갖고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도 이번에 월드컵 나오는 팀이죠. 네. 캐나다를 불러들여서 28일 날 슬로바키아에서 또 평가전을 합니다. 가나는 어떤가요? 네, 가나 같은 경우에도 뭐 프랑스에서 한 경기 프랑스랑 하고, 또 니카라과 북중미 니카라과를 불러들여서 스페인에서 경기를 합니다. 가나는 브라질하고도 한 판 하는군요. 네, 첫 경기가. 그 프랑스에서 브라질과 스페인에서 니카라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공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유럽에서 뛰고 있는 주전급 선수들의 컨디션을 배려하는 차원도 있지만, 월드컵 본선이 열리는 것하고 어떤 시차적인 거나 여러 가지 좀 비슷한 상황을 설정을 해놓고 네. 경기를 한다는 건데, 이게 보면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이번 같은 경우 독일에 가서 두 경기를 합니다. 네. 미국하고 한 경기하고 이제 에콰도르하고 한 경기를 하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도 오스트리아에서 우루과이하고 세네갈을 불러들여가지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일본 같은 네.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공조를 했습니다. 네. 일본이 미국, 에콰도르 이런 순을 붙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에콰도르, 미국 이런 순을 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대한축구협회가 조금 더 빨리 움직였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같이 공조를 해가지고
상대들을 네. 같이 고를 수도 있는 그런 기회도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렇습니다. 꼭 무조건 해외에서 해야 된다라는 게 정답이란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번 월드컵이 어쨌든 카타르라는 우리하고 지리적으로 거리도 멀고 시차가 많이 나는 곳에서 네. 펼쳐지기 때문에 그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평가전을 치르는 경험이 우리가 너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네. 뭐 현지에 대한 실사 파악이라든가 베이스 캠프 준비라든가 이게 최선 노력을 다해도 어쨌든 낯선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동하는 부분, 생활하는 것 이런 거를 조금은 우리가 지금은 국내에서 익숙하잖아요. 분명히 이번에 우리가 고향 그리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 여기 두 군데서 경기를 하는데 네. 우리 선수들은 너무나 익숙한 파주 NFC에서 생활하고 훈련하고 경기 당일에 이동하고 요 패턴이 이어지는 것보다는 해외에 나가가지고 조금은 낯선 환경이지만 네. 거기에서 이동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월드컵 본선의 상황에서는 더 맞는 네. 네, 그런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이례적인 우리만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이번 굉장히 귀한 9월 평가전 두 경기를 보내고 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9월 A매치 일정을 홈에서 소화하는 게 우리하고요. 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호주는 인접한 뉴질랜드와 함께 어떤 양 국가 간의 이벤트 매치 이게 수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호주에서 한 경기, 뉴질랜드 한 경기 이렇게 하기로 돼 있어서 거기는 이제 지역에서 경기를 하는 거고요. 네. AFC만 따져도 우리 홈에서 신선전 두 경기를 치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해외에 나가서 평가전 가진 게 1월 달에 물론 전지훈련을 했지만 그건 이제 국내파 위주로 했던 거고 그렇죠. 유럽파를 모두 소집을 해서 우리가 좀 중립지역 내지는 원정을 가서 경기를 했던 게 벌써 2년 됐더라고요. 2020년 11월 네. 오스트리아에서 우리가 멕시코, 카타르하고 네. 두 경기를 치렀었는데요. 저때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표팀 내에서 당시 코로나 맞아요. 네, 네. 팬데믹이 상당히 심할 때인데 저때 대표팀 내에서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쏟아져서 결국은 그들이 조금 이제 별도로 격리되고 이제 네. 머물러야 되다 보니까 전 세계를 보내서 데리고 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일본 원정을 우리가 갔던 적도 있었고, 근데 약간 좀 그런 그 평가전 관련해 가지고 소소한 아쉬움들이 있었다가 이번에 이게 저는 좀 터져나왔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축구계 안팎에서 들리는 얘기가 우리가 국내 평가전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그렇게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 때문에 그런 거다. 상업적인. 네. 왜냐면 한국에서 경기를 하게 되면 뭐 팀들을 초청해오는 비용이 당연히 들겠지만 입장 수익, 뭐 스폰서 그리고 만족도 중계권사 입장에서도 우리가 유럽에서 경기를 하면 경기 시간이 안 좋습니다. 네. 네, 아무리 빨리 해도 자정이죠. 네, 시청률도 시청률이지만 광고 파는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요즘에는 한국에서 경기를 아무리 강팀하고 해도 광고로 완판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중계권사는 일단은 적자예요, 무조건. 근데 그거를 좀 줄여주느냐 마느냐 문제인데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또 최근에 대한축구협회가 좀 재정적으로 좀 네, 지출이 좀 많은 상황. 코로나를 이유로 네. 해가지고 그 수입이 줄었었다가 그렇죠. 그나마 지금 이제 좀 완화가 되면서 하고 있는데 또 월드컵을 앞두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또 지출들 네. 아시안컵 준비도 하고 있고요. 그 트레이닝 센터도 추가로 또 네, 지금 그렇습니다.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을 어느 정도 타개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국내 평가전을 강행하고 있는 거라고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네. 지금 중요한 게 뭐냐는 거지.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 축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 됐든 지금 월드컵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경기력 또 국민들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 선수들의 어떤 최대치를 끌어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월드컵이라는 월드컵이 열리는 해 가장 네. 본질적인 목표는 결국 본선에 가서 우리가 그토록 원한 다시 한번 16강에 가는 것. 네. 그 최대한 많은 경기를 선수들이 뛰면서 대표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더 성원하고 그러게 되면서 다시 4년이 또 재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인데 월드컵이라는 지금 그 과실을 따야 되는 그것보다 그냥 그 과정에 대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거기에 배를 갈라서 갖고 네. 가고 싶어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어차피 월드컵 결과는 그냥 감독이 책임지는 거고 우리는 그 뒤에 좀 더 큰 그림을 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네. 뭐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어쨌든 축구협회는 남아서 계속 한국 축구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최근에 저는 월드컵이라는 중대사를 앞두고 우리가 최근에 그 아시안컵 위치에 뛰어들었잖아요. 네. 저는 그것도 좀 약간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애초에 유치를 하려고 했다가 잘 안 됐었고 2019년에 포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아시안컵 유치를. 그래서 중국이 유치를 했죠. 근데 중국이 이거 포기한 대회예요. 중국 내부의 지금 코로나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가져와서 내년에 이거를 한다고 해서 저는 이게 한국 축구에 과연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몽규 회장 부임 후 이 정몽규 집행부는 계속 각종 대회 유치에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한국 축구에 도움이 된다라는 일종의 이런 레토릭을 갖고 있는데, 국제적 성과. 네, 근데 우리가 월드컵도 했던 나라고 뭐 올림픽도 했던 나라 다 했던 나라인데 지금 우리가 유치를 함으로써 과연 한국 축구가 얻을 게 뭐가 있나? 이미 우리는 기반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나라고 대회를 유치한다는 게 지금은 사실 금전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크거든요. 네. 흑자 보기가 어렵고 이 뭐 특히 열연발 대회는 아시안컵을 한다고 해서 뭐 관광객들이 엄청 온다거나 아니면 뭐 그 외에 뭔가 부수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사실상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지금도 유치를 하면서도 AFC 쪽에 굉장히 많은 분담을 요구를 하면서 지금 유치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월드컵이라는 가장 중요한 대회에 대한 준비가 너무 어수선한 상황이 아니냐. 그렇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어떤 동정에 대한 기사, 동정 기사라든가 인터뷰 네. 내용도 보면은 지금 우리 대표팀이 월드컵에 가가지고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잘 하고 있다라는 그런 설명보다는 뭐 우리가 이런 K컬처를 네. 축구를 통해 가지고 더 확산시키겠다는 명분을 갖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네. 정몽규 회장에 대한 기사에는 그게 대부분이죠. 아주 많은 다수의 대회들은 개발도상 국가에서 유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나라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게 지렛대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인 나라들에서 많이 개최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유치를 뭐 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게 만약에 다른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번 때에만 우리가 유치를 하겠다가 나섰다면 저는 진정성에 대해서 좀 더 신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2018년, 2020년 U20 여자 월드컵 유치 네. 실패했죠. 2019년 여자 월드컵 유치 실패했죠. 좀 큰 대회 한다고 하면은 한국은 항상 끼어듭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은 또 말이 좀 없었는데 우리가 2022년 월드컵 개최 실패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없다가 한동안 그러면 2030년도에 우리가 남북한 공동 개최하겠다 했다가 좀 있다가는 또 중국 일본 끌어들여가지고 4개국 공동 개최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한참 몇 년 동안 했었어요. 제가 네. 기억하는데 2019년 그 여자 월드컵 유치 실패할 네. 때도 원래는 남북 공동 개최를 하겠다고 했는데 마지막까지 북한이 답을 안 해줬어요. 아, 그러니까. 답을 안 해주는 상황에서 우리 혼자 공동 개최를 하겠다고 결국 북한에서 아무 답이 없으니까는 거기다가 지금 결정적으로 그럼 9월까지는 오케이인데 네. 월드컵 직전에 평가전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약간은 의문인 게 네. 우리는 아까 전에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10월 말에 선수들을 소집해가지고 11월 초에 국내에서 그 출정식을 네. 겸한 평가전을 치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와 상대해야 되는 경쟁 국가라든가 혹은 AFC 내 국가들은 전혀 다른 선택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경기력을 위한 그 최우선에 맞춘,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캠프가 있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캐나다랑 경기를 갔습니다. 네. 이란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칼로스 케이로스 감독이 월드컵 직전에 지금 부임을 해서 그렇죠. 야 이런 행정을 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이란조차도 11월에 러시아와 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만 네. 친선전을 치르기로 돼 있습니다. 원정에서.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가 뭐 가나 같은 경우에도 스위스와 네. 예, 치르게 돼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일정들을 다 미리 정해놨을 뿐만 아니라 실전 어떤 감각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이때는 소집이 안 됩니다. 네. 유럽파서는 소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K리거들만 네. 이제 소집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파 선수들 위주로 해서 일단 출정식 겸해서 아마 그러니까 경기를 쉽게 이해드리면 하겠다는데 우리가 국내에서 하는 출정식에는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황의조, 이재성 등은 못 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올해는 이제 유럽 리그를 중단을 하고 월드컵이 열리기 때문에 피파에서도 그렇다면 대회 개막 일주일 전까지는 유럽 리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을 네. 해놨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11월 초 시기에 열리는 국내에서의 친선전 때는 유럽파들이 못 들어옵니다. 소속팀에서 허락하지 않아요.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도 11월 13일까지 리즈 유나이티드랑 경기 일정이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하고 비교를 해봐도 러시아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첫 경기 스웨덴전 있기 한 보름 전에 출국을 해서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볼리비아 캠프를 차리고 네. 평가전을 2경기를 갔고 그러고 이제 러시아로 넘어갔고, 브라질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좀 일찍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평가전 갔고 들어갔는데, 이번에 지금 우리 일정을 보면 11월 초까지 한국에서 경기를 하고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제 우리 첫 경기가 11월 24일 우루과이전이잖아요. 그 열흘 전에 카타르로 건너가는 걸로 지금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확실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론 결과가 어떨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모든 준비라는 것은 최대한 어떤 성과에 대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봤을 때 굉장히 좀 너무 조심스럽다는 거죠. 네. 이게 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월드컵에서 과연 우리 대표팀이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인가? 뭐 한국의 어떤 홍보인가, 뭐 한국 축구의 위상의 발전. 결국은 성과로서 모든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적으로서. 월드컵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을 때 어떤 후폭풍이 오는지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 경험을 했죠. 대한축구협회 행정에 대한 의심들을 하게 되고 감독 교체에 대해서 엄청난 내용과 진통이 일어나게 되고 그 자체로 발생하게 되는 대한축구협회 기회비용 증가가 엄청난데 네. 글쎄요. 저는 지금과 같은 행정의 어떤 흐름이라고 하면은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생각해 본다면 월드컵 이후에 뭔가 또 쉽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2000 월드컵 때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그 원래 본선을 앞두고 우리나라 축구협회에서는 약한 팀들하고 평가전 하자고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괜히 깨지고 본선 들어가면 분위기 다운되니까 다운된다. 선수들도 기죽고. 근데 히딩크 감독이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잡았던 게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프랑스 이런 식으로 강팀들을 잡아서 우리가 결국 경기는 뭐 졌지만 비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지만 거기서 얻은 자신감이 그렇죠. 예. 그 경기 프랑스랑 할 때 우리가 2대3으로 졌지만 그 경기 끝나고 선수들이 다 그랬대요. 아니 우리 왜 이렇게 잘하지? 쟤네가 못하는 거야 우리가 잘해진 거야. 이랬을 정도로 어떤 그런 실전 경험을 멘탈적으로도 확실히 갖고 본선에 우리가 뛰어들어서 어떤 그 상승세를 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역대급 공격수와 역대급 수비수의 전성시대에 우리가 맞이하는 월드컵 본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라인업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까지 준비해온 것들이 최대한 잘 발휘될 수 있게끔 실전에서 좀 판을 깔아줬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1월 초에 우리가 국내에서 평가전 한 경기 치른다. 네. 과연 얼마나 좋은 상대를 우리가 국내로 부를 수 있을 것인가. 누가 한국까지 와서 네. 찍고 갈까요? 왜냐면 그때 유럽 리그는 진행이 중이니까 그런 유럽 리거들이 대부분인 국가들은 당연히 오지 않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한인전? 아무래도 북중미라든가 네.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좀 힘이 떨어지는 그런 팀들이 아마 들어올 것 같아요. 아니면 유럽에서 좀 중소 리그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 그 상대도 제가 볼 때는 신통치가 않을 것 같고 아랍에미레이트나 카타르 현재 가가지고 좀 친선전을 한다 이러면은 지금 월드컵에 떨어져 있는 경쟁력 있는 국가들이 꽤 있거든요. 네. 뭐 이탈리아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국가들하고도 좀 미리 잡을 수가 있었을 텐데 전체적으로 지금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가서 아마 한 경기 정도는 하겠죠. 왜냐하면 열흘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경기를 하나도 안 하고 본선을 치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지금 다 서로 짝짓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우리도 지금 찾고 있겠지만 좀 우선권을 뺏긴 상태에서 늘 뭔가 이렇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네.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은 그게 바로 이제 행정의 역할이라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유럽파 선수들 몸 상태가 장난이 아닌 상태로 올 겁니다. 지금 토트넘 경우만 봐도 토트넘이 10월 한 달 동안 아스날, 프랑크푸르트, 브라이튼, 프랑크푸르트, 에버튼, 맨유, 뉴캐슬, 스포르팅, 본머스 이렇게 9경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10월 한 달 동안에만 9경기 하고 그다음 11월 달에 하나 둘 셋 4경기를 더 하고 와요. 네. 이 중에 손흥민 선수가 뭐 다 뛰진 않는다 하더라도 근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 팀이 주력 선수들이 빠진 상태로 해서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좀 아쉬움이 안 들 수가 없고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고요. 지금이라도 좀 11월의 일정을 재고를 해보는 게 어떨까? 아직 그렇죠. 정해지진 않았으니까 그나마 다행히 국내에서 어떤 팀과 경기를 한다고 못 박지는 않았으니까 네. 좀 재고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신락 같은 희망을 네. 팬심으로 좀 얘기를 하면 정말 우리가 손흥민급의 공격수가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디펜딩 득점왕을 가진 그리고 지금 이탈리아 리그 1위 팀의 핵심 수비수가 있는 이런 전력을 우리가 또 언제 가져보겠습니까? 이 전력을 가지고 우리가 또 지금 그 외 선수들도 정말 유럽뿐만 아니라 K리그에서도 그렇고 정말 그 전성기에 온라인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 이걸 좀 어떻게든 이 조합을 잘 꾸려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좀 판을 한번 좀 깔아주시고요. 축구협회에서. 네, 또 팬들과 함께 여러분 같이 좀 지켜보면서 계속 좀 응원을 저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정식은 그냥 공항에서 많은 팬들이 박수와 함께 보내주는 것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2018년, 2014년 출정식 경기를 다 지구 출정식을 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가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영욱과 서우종이 만나면 늘 불평 많은 불평은 아니고 많은 여러분. 서씨들. 네, 저희 불평은 아니고요. 저희 신형제 아닙니다, 여러분. 발전적인 얘기들을 네. 좀 사실 약간 불편한 얘기긴 하죠. 예, 하지만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좀 쓸데없는 사명감을 갖고 한번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고 또 우리가 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볼 뻔.